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2016년 3월 16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도 많이 쌀쌀하네요.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쌀쌀하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금 뭐 많이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몸을 움츠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아직은 겨울이 지나가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낮에는 많이 이제 포근해지고는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서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3월 16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아우토바님께서 잠시 또 그 한국경제TV 지금 촬영을 하고 오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아침에 방송을 잡게 됐고요. 조금 이제 오전 중에 이제 한국경제TV에 나왔던 그 방송 내용을 이제 회원님들에게 이제 어, 영상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이제 종목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14일 글로벌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일 글로벌 이슈, 뉴욕 증시가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서 관망세를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은행이 이제 정책회의 그리고 FOMC 회의 그리고 17일에는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이제 계속적으로 통화정책 회의를 예정되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정책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기준금리를 0.1% 마이너스 0.1%로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 매입 규모를 이제 80조 엔으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현행 기존의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는 이제 큰 변화는 없었고요. 수급에도 특별한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크게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인데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관망세를 나타나면서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석유 수출 기구 원유 수요 감소 전망과 이란이 산유랑 동결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서부 텍사스 원유가 이제 3.4%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관망 심리 때문에 국내 증시도 특별한 방향이 없었고요. 투자자들도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매수나 매도 쪽으로 확실한 포지션을 잡지 않았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전체 국내 시장 종합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뭐 600억 원 정도 매수량을 보였고, 네, 투신에서 이제 반대로 630억 원 정도 매도량을 보였고요. 이 특별하게 강하게 시장을 이끄는 그런 수급의 주체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에서는 1,200억 원 정도 이제 매도량을 보였었고요. 외국인 선물이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 크게 그전과는 비교해서 크게 많은 양은 아니었었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어느 정도 비차익에서 매수량이 들어왔지만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일본의 금리 동결 결정에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동결되지만 이런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때 기준 점차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날 옐런 의장의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매파적인 발언, 그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지 이런 시점에 대한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오늘 금일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그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흐름과 비슷한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뭐 소폭 매수량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만큼 혼조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2포인트가량 하락을 했었고, 비율로는 0.12%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이제 1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 뭐 강세를 나타냈다가 뭐 갑자기 차익 물량이 뚝 떨어졌다가 크게 뭐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 보합권 내에서 작은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특별한 수급의 방향을 나타내지 않았었고요.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보합권에서 살짝 이제 매수량을 이어갔지만 크게 특별하게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다고는 볼 수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에서는 매도 물량을 계속적으로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이제 포지션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2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단 매물대 부담도 있고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2,000포인트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가격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상승에는 많은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의 매입으로 보합권을 이어갔고요. 이제 기타 법인을 보시면은 이제 58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자사주의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보합권에 이제 선방을 하면서 지수를 이제 보합권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 외에는 이제 운수 장비,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뭐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업종 대표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했었던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방어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이런 내수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지난달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34.6% 증가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였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을 오픈을 해보니까 오히려 수출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제 분석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나왔고 이후에는 이제 보합권에서 이어가다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고,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바이오팜이었죠. 이제 자회사 SK 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간질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임상 이상 종료를 했고 그 다음에 FDA 승인 요건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5%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임상 2상 이후에는 이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상 이상의 결과가 기존의 제품에 나와 있는 그런 약들에 비해서 굉장히 효능이 뛰어나게 되면은 임상 3상을 이제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FDA 승인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실험에 대해서 굉장한 효능을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뇌전증 치료제의 이제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SK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다른 이제 업체들에게 기술을 파는, 그리고 로열티를 받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부수적인 이제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SK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의약품 성장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망 예상된다면서 2%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에서 듀얼 크러치 트랜스미션 관련해 가지고 물량을 확대할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품 업체인 이제 DIC가 이런 시설 투자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500억 원 가량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에 풀려 있는 이제 물량과 함께 이제 희석되는 이제 그런 악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제 부담감으로 하락을 했었던 모습들이었고요.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 시장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트 젤로 외에도 이제 탄산주 시장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뭐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더 소다, 그리고 롯데주류 같은 경우에는 뭐 설중매 매즈 소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무학 같은 경우에는 뭐 트로피칼 톡소다 이런 이제 톡소는 이런 탄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술을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어,
과일주에 이어서 이제 탄산주 시장, 그 다음에 어느 이제 도수가 이제 어느 정도 약한 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과실주라든지 아니면 탄산주 시장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원래 참이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단기 흥행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단기 파동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은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0.33%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일봉 캔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단 부분에서 이제 저항에 부딪혔던 자리에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 상단의 저항에 부딪혔었습니다. 이 상단의 저항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이제 모멘텀과 그 다음에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못해주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상황도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이 돌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였죠. 코데지 컴바인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코스닥 지수에 굉장히 많은 왜곡이 있었습니다. 이제 분봉 캔들을 살펴보시면은 장 초반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1%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시총 3위까지 올라온 코데지 컴바인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그리고 기관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데지 컴바인이 시간에 뭐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적금보다는 이제 어떻게 상승을 했었고 하락을 하고 이제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보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하한가에 많은 물량들이 걸려있죠. 오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코데지 컴바인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장 초반 강세로 보이지만 외국인과 이제 기관에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데지 컴바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은 이제 반대로 이제 소폭 반등 흐름을 보였었는데 뭐 코미팜이라든지 인트론 바이오 그다음에 뭐 디오 이런 종목들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제 반등세를 보였었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빅텍,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7% 그리고 스페코는 4%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이제 북한의 핵탄두 시험 발사 단행 가능성 때문에 반등세를 보였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북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방산 관련주들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크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디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 성장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세 이상까지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는 2016년 7월부터는 이제 65세 이상까지 이제 확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디오라든지 오스테인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의료보험 확대 적용 때문에 임플란트를 받으시는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보험 확대 적용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시술 받으시려는 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어, 또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포뱅크도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스마트카 개발에 2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인포뱅크가 강세를 보였고요. 앞으로 이제 차세대 이제 알파고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차세대 스마트카 쪽으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대차라든지 그 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 구글 뭐 F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에서 기술에 대해서 이제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제 인포뱅크라든지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뭐 상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공장 풀 가동한다는 소식 때문에 흑자 전환 기대 때문에 29%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고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앞으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약간은 이제 기술적 장벽이라든지 가격 대비 굉장히 높은 가격 때문에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이런 쪽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은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13%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은 뉴욕 증시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 심리가 확산되면서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제 관망세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애플이 이제 실적이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감소를 했습니다. 2개월 연속 감소를 하면서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고용시장 강세와 그다음에 임금 인상,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경기 전망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비를 좀 더 이제 어,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경제 지표라든지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더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들이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소비 지출 관련된 지표들인데 이런 지표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동결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0.2% 하락을 했지만 이제 2015년 1월 이후 하락세가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가 지표가 멈추고 있고 이제 소비 지표도 점차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그러한 이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전망과 그다음에 오펙에서 수요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 위축이라든지 중국 소비 둔화 우려 때문에 소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어제에 이어서 2.3%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정유 업종들도 약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정유 관련 업종들이 하락을 했었죠. 오늘도 그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옐런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내놓을지 가장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 새벽에 이런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이제 국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 살펴보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도 어느 정도 매수세를 둔화시키면서 관망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적으로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계속적으로 내놓았는데 어느 정도 시장을 살펴보고 가자. 일단은 이제 한 템포 쉬어가자. 이런 전략들을 임하고 있으면서 투자들이 관망을 하면서 시장에는 특별한 방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금의 순환매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통신이라든지 화장품 관련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려 있었고요. 오늘은 또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바이오 관련주들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코스피 대형주 쪽 위주로 뭐 수출주라든지 이런 종목 위주로 이제 자금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의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한 종목의 강세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 종목에 이제 따라 붙거나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자금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상황을 살펴가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단기적으로 2월 초 이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상단에 대한 매물대 부담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제한으로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에 대한 차익 물량에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템포 쉬어가는 내일 그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고 지수도 그만큼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추가 상승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대형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소형주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을 꼭 살펴가시면서 금일 시장도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016년 3월 16일 아침 시황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